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오늘 눈도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요즘 이렇게 막 맹추위에다가 눈도 오고 하는데 지금 서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난방비 고지서 날라든 걸 보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도 난방비가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오늘 난방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취약계층 예. 위주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죠. 네. 여야를 떠나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 변함이 없는데요. 이게 굳이 이제 책임을 따지자면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네.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네. 그 2년 동안 정확하게는 21개월 동안 네. 가스비 인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누적 적자가 커져가지고 그렇죠. 5조, 지난 연말에는 9조까지 적자가 이제 쌓인 아이고, 거지요. 가스공사에.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안 올릴 수가 없는 예,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때 말에 대선 지고 나서 딱 한 번 올려요. 네, 네, 맞습니다. 4월 달에. 3월에 대선 지고 4월에 한 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당신들이 다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덤탱이를 이제 씌운 셈이 네.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3번의 가스비 인상을 했죠. 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네. 그게 이제 겨울 돼서 많이 떼니까 이제 가스비가 확 올라가게 된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책임을 따지면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돼 있는 상황인데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177만 가구, 네. 하위 177만 가구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를 준다든지 네. 가스비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하고는 좀 차별화되는데 물론 모든 국민들한테 다 주면 좋겠지만 네. 그만큼 예산을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이제 하위 177만 가구에 네.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어. 정책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40만 원 지원금 얘기를 이제 들고 나섰습니다.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지금 충분치가 않은데 갑자기 이렇게 혼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가구당 40만 원 해서 총 3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을 네. 바로 편성해서 지급하자 뭐 이렇게 네. 됐는데 지금 우리가 30조 원 편성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은은 금리 인상 한 번 더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즉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는데 그렇죠. 다시 30조 원을 또 덤태기로 풀어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이건 네.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런 포퓰리즘으로 덮으려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걸핏하면 돈 퍼주기였어요. 재난지원금 무슨 네. 나라 빚이 400조 원 이상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퍼주던 사람들이 이제 야당 돼서도 또 퍼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부채가 국가 부채가 600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 한 정권에서만 400조 이상 쓰고 와버리고 빚내놓고 간 거죠. 네. 그러니까 1000조를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 정부가 더 빚내서 뭘 풀고 쓰고 싶어도 재정이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이번에도 축소지향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30조를 또 풀자고 하는데 이거 참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나라 빚이 또 400조, 500조 또 그거를 노리고 있는 늘어나잖아요. 거죠. 자기들 400조를 덮으려고 아마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뭐 한 500조 만들어 놓고 봐라 우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야단을 치려는 모양새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재원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어요. 횡재세가 가능한 겁니까? 아유, 불가능하죠. 행제세라는 게, 그러면 기업들이 다 떠나가죠. 대한민국 안 그래도 네. 우리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들어온 FDI보다 네.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노조 문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든지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횡재세까지 때리면 기업들 다 외국으로 다 갑니다. 그럼 일자리가 더 없어지고 네. 한국 경제가 이제 뭐 붕괴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상입니다. 30조에 순간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거두는 순간 기업들은 이제 나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반짝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그럼요. 형국이 한고마를 되는 거죠. 낳는 거위를 네.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친윤이라는 별명 외에도 또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으십니다. 네. 이재명 저격수인데 실제로 이제 경기도청 기획실장 그리고 이제 경기도 부지사 등을 거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마주하실 그런 기회가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의혹 검증에도 앞장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이재명 저격수라고 지난번 대장동 때부터 네. 불린 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부드러운 남자라서 저격수라고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새 그렇습니다. 안경도 좀 부드러운 팬더로 바꿨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그중에 6년을 경기도에서 네. 실장과 부지사, 행정 1부지사로 그렇죠.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 네. 공무원들하고 가까워지게 되죠. 네. 대개 부지사는 1년 근무합니다. 네. 제가 합쳐서 6년을 근무하니까 아마 역대 제일 오래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이제 이재명 사건이 났을 때에 제보가 저한테 막 쏟아져 들어왔죠. 그렇죠. 처음에 뭐 정영학회에서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네. 마지막 김혜경 법카 법카. 이것까지 싹 이제 저한테 제보가 쏟아지니까 네. 받은 제보를 제가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격수 뭐 이런 별명까지 붙게 된 것인데 네.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저격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저승사자 수준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분이 대통령 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런 발언까지 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그동안 법망을 좀 잘 피해갔잖아요. 이번에는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하고 또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하고 네. 야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켜보는 눈이며 제보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 피해갈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지금까지 한 7개 정도의 이제 범죄 의혹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두 번째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남 FC 사건에 이어서 이번에 네. 대장동이거든요. 네. 피해가기 어렵다. 지난 이제 공소장이 나왔거든요. 네. 공소장을 보면 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검찰이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는 네. 굉장히 상세한 네. 공소장입니다. 뭐 공소장은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에 대한 추가 공소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들어보면 F땡땡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지우게 돼 있거든요. 아, 네네. F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네. 164번을 나오는데 와. 이게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분이죠. 아하. 그분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김만배 씨가 뭐 화천대유를 만들면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네.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상한 거는 화천대유도 자기가 주인이면서 네. 천화동인 1호, 2호, 3호도 주인인 거예요. 네. 그 이상하다. 왜 이중으로 삼중으로 이렇게 가졌을까? 네. 근데 2호는 부인, 네. 3호는 누나라는 게 밝혀졌는데 네. 1호가 이게 뭐 누구 건지 밝혀지지 않아서 네. 이제 제보를 받아보면 이게 그분 거다. 네, 그분 거다. 천화동인 1호. 네. 1호가 이제 그분 거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이번 이제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나. 아. 이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공소장에 보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네. 그동안에 제가 그 국회에서 폭로했던 사건들 네. 줄줄이 다 나옵니다. 아. 뭐 1공단 공원화 사업부터 네. 그다음에 터널 문제까지 네. 줄줄이 뭐 그다음에 그 용적률 올려준 게 있습니다. 150% 됐던 걸 190%까지 네. 용적률 올려주고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비율이 법적으로 25%인데 15%로 갔다가 그게 9.6%로 아, 그렇죠. 떨어지는데 계속 예. 떨어뜨렸죠. 계속 떨어지죠. 네. 그까지 다 뭐 공소장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아, 때문에 그 하나하나 과정마다 다 이재명 당 시장이 재가를 받았다. 재가를 했다. 이재명이 재가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네. 공소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직접 지시했다거나 뭐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공소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밝혀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제가 폭로한 문서만 해도 여러 건이거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사인, 그다음에 네. 정진상 정책보좌관의 사인 들어간 문서를 여러 건 공개를 했는데 결제 서류군요. 결제 서류죠. 네. 공무원은 결제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죠. 뭐 그것 때문에 옷 벗고 나간 공무원 수도 없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결제해놓고도 모르는 일이래요. 결제해도 그건 모른다 그러죠. 밑에서 알아서 했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데 그건 뭐 배째라 전략이고요. 아마 이게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구속 기소를 하고 싶은데 네. 구속은 지금 안 되거든요. 예. 이른바 방탄국회가 네. 이렇습니다.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였는데 네. 12월 9일이 하필 금요일인 거예요. 네. 10일이 토요일이고 11일이 일요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임시국회를 한다 하더라도 통상 월요일, 즉 12월 11일부터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임시국회는 토요일은 12월 9일부터 바로 열은 아, 거죠. 그렇죠. 네. 하루도. 틈을 안 주는 거죠. 하루도. 아. 그게 지금 넘어왔고 네. 다시 또 2월 1일부터 또 임시국회를 또 한다는 거거든요. 아예 또 아예 하루도 비지 않는 거죠. 계속 가는 게 이게 촘촘한 촘촘한 방탄이죠. 예, 예. 조끼가 아직 총알 동안 안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방탄 이야기 하셔서 이제 말씀인데 어제 강경파 모임이죠. 철험회 의원들과 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 검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모인 것도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겹쳐 입으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게 이제 양산에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사우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의제. 네. 사의제라는 게 이제 네. 다산 정약용의 뜻을 네, 받아서 네. 한다고 해서 과거에 본인 참모들하고 전부 모여서 네. 정치 모임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왜 했느냐? 이제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되겠다. 아. 그런데 당의 주인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우리라도 결속을 해서 다음 공천에서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 이낙연 전 대표는 아직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네. 여기 이 당의 이제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과 그분을 둘러싼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냐. 네. 즉 이재명한테는 좋은 사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친문들이 재결집에서 친문이 재결집한다는 건 전혀 좋은 사인이 아닌 네.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날아갈 경우에 그 구심점으로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친위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철험회를 모아서 네. 나도 아직 세력이 있다 하고 결속을 다지면서 의원들한테 함부로 줄 서지 마라. 이런 워닝을 준 게 네. 그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로는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하면서 내심으로는 쫄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본인은 나 혼자 나가겠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어려울 때 동지가 같이 가는 거지 하면서 같이 나가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분이 도대체 정말 당당한 건지 아니면 검찰 조사를 피하거나 주변에 병풍을 치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 FC 건으로 이제 소환대 갔을 때에 네. 출석했을 때 명백하게 보여줬죠. 병풍을 치고 들어간 데다가 네. 당당하게 답변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서는 서면 답변서에 다 써놨으니까 네. 이걸로 이거 발음하겠다. 봐라. 이거 봐라. 이런 답변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거든요. 설렁탕을 많이 드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인데 그 네. 공소장도 보면은 이 본인이 책임을 안 지려고 네. 여러 가지 수순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뭐 이 1공단 공헌화 사업이라는 게 한 2천억 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그걸 하려고 시작했는데 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너무 많이 든다. 네. 좀 깎아달라. 네. 그러니까 이걸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해요. 네. 3분의 1로 줄이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네. 우선하는데 그 과정에도 보면 본인은 빠지려고 그 지역의 의원, 시의원을 불러가지고 TF팀을 만들고 법원이 왜 거기 법조단지가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만들고 또 공청회도 하고 그러나 할 수 없이 없는 듯 3분의 1로 줄이거든요. 네. 나중에 또 분리까지 해요. 아. 완전 분리까지 해버려서 더 이익을 많이 보게 하는데 아, 네. 그런 과정이 공소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 이번 출석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본인은 당당하게 하겠다. 네. 가면 또 종이 서면 답변 다 했답니다. 그 다음에 혼자 나가겠다. 이것도 네.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처럼의 멤버들이 다 따라 나오라고 지난번처럼. 지시는 이미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난 몰랐는데 몰랐는데 이거 뭐 온 걸 내가 어떡하겠어. 뭐 이런 못 이기는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철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나를 끝까지 방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문재인 대통령 쪽에도 원형을 네. 주는 겁니다. 아. 함부로 뭉치지 마라. 나는 아직 철험회가 있어. 네. 현역 의원들은 다 내 편이야. 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를 보고 있으면 열고 난 다음에 본회의 한 번 없고 회의당 회의 한 번 없고 국회의장은 외국 나가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상당수 의원들이 외유를 나갔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국회 왜 열었나 그러니까 싶어요. 본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네. 그다음에 상임위가 우리 17개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단 4개가 한 차례 열린 게 불과. 네. 그러니까 전부 안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의장 나갔죠. 의원들도
우리도 찾으면 지난번에 뭐 서명 받고 이럴 때 찾으면 외국가에 있는 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네. 여야 할 것 없이 네. 아 이건 방탄국회고 네. 국회 회기는 잡혔지만 네. 회의는 없겠다 판단을 하니까 전부 의장님 따라 나가고 뭐 부의장 그렇죠. 따라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다 나가버리는 거죠. 뭐. 맞아요. 보니까 저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마치기 전에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428억의 주인이 바로 이재명 대표다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뭔 소리냐 우린 돈 구경도 못했다 그리고 그건 말로만 뿐이지 그게 우리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도 정진상 유동규가 얘기한 거지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무슨 죄가 되냐 하는데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제 뇌물죄가 성립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네. 제3자를 통해서 받았으면 뇌물이 네.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배임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즉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네. 다 포기를 해서 대장동이 팀에 몰아줘가지고 이 팀들이 8,700억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본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절반 정도는 성남시가 가져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분이 51%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분대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다 가져간 이 모양새를 갖춘 거는 아 확정 이익만 딱 천몇백억인가 지금 그싹 가져주고 나머지 다니가 먹어 이거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포기를 해서 몰아주기를 한 거는 확실한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그다음 횡령이나 뇌물 부분은 현금이 이제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느냐 네. 그걸 따져야 되겠지만 네. 정진상 같은 경우는 자기 측근이라고 이미 자백을 했거든요. 분신이라고 그랬어요 분신. 아니 제가 이제 국정감사 물었지 않습니까? 네. 유동규 측근이냐? 측근 아니다. 정진상 측근이냐? 정진상 측근이다. 이랬거든요. 그 유동규는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거 나 측근 아니라며 이러면 다 얘기했고 김문기도 모른다며. 유동규도 모른다며 열받은 네. 거고요. 정진상 같은 경우는 측근이라고 했거든요. 네. 측근이 개입됐고 측근이 돈 받았으면 옛날 우리 정치 지금까지 한국 대한민국 역사는 네. 측근이 돈 받으면 자기도 책임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측근이라고 해놓고 네. 받은 건 나 모르겠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후한무치도 이렇게 네. 후한무치가 없다. 글쎄요.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근데 이 정진상, 김용 이 사람들이 뭔가 입을 열면은 분명히 뭔가 걸려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선에서 딱 뭔가 바리케이트를 딱 쳐버리면은 또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하시는 여쭤보는 분들 겁니다. 많이 계시죠. 근데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네. 이제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수 있는 쌍방울도 없고요. 대법원에 이제 예. 그 권순일도 없고요. 네. 그걸 찾아가서 8번을 만난 김만배도 만배도 없고 없고.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마음 갖고 아. 지켜봐 주시면 네. 될 것이다. 하기야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뭐 혐의도 7개, 8개나 돼서 올가미가 막 지금 얽히고 얽혔어요. 지금 그럼요. 온몸에. 그래서 지금 방탄국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고 싶은데 네.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노웅래 경우에 103대 180으로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 체포 동의안 반대가 180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올라오면 더 심하면 심했지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검찰은 한두 번 정도, 많으면 3번 정도는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내서 이게 부결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도 그런 전략을 쓸 것이고요. 네. 결국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소 자체는. 예. 예, 기소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 혐의가 있는데 그 병 앞에서 한꺼번에 그냥 땅 체포동의안을 보내버리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네. 각 지청으로 그러니까 아, 수원지검, 성남지청, 네. 그다음에 중수부, 네. 뭐 이렇게 중앙지검 이렇게 네. 뭐 3군데 4군데로 막 쪼개 놓으니까 네. 어떤 거는 수원 남부경찰서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가 막 흩어져 있어서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걸 할 때 목표가 막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 한꺼번에 모아야 편리하고 빨리 수사가 되는데 그렇죠. 흐트러 놓고 수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얘기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결국 이제 당 대표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결정 어떻게 좀 예상하셨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 당의 사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성 의원의 4선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한 번만 더 당선이 되면
5선의 여성 네. 이러면 이제 국회 부의장은 떼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국회의장도 노려 우리가 이제 일당이 네. 되면 예. 국회의장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그 자산이고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구심이 많으셨을 걸로 보고 네. 이번에 그래도 뭐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네.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대로 예측할 수 있었느냐 그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달 반 동안 네. 나간다는 제스처를 보였다가 안 나간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이러니까 이 보는 사람마다 이 판정이 다 다른 네. 거죠. 예를 들면 국립묘지를 간다, 대구 동화사를 간다. 이건 나오겠다는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건데 또 대통령께 사죄를 하고 네. 이거는 뭐 안 나오겠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또 뭐 발언하신 것 중에 뭐 강물이 바위가 있어도 지나간다 네. 이런 지금 말씀도 하시고 해서 네. 계속 메시지가 혼선이 맞아요. 됐는데 네. 그게 아마 실기를 한 원인 패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사실은 그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고 네. 참모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는 네. 성명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얘기가 페이스북에 나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예. 부드러운 겁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네. 성명서인데 사실 제가 반대를 했죠. 네. 그거 내는 거 적절하지 않다. 네, 네. 사선 의원인데 알아서 하실 거다. 네. 물밑 대화를 계속 하자라고 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네.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고 참모들이 눈을 가리고 있다. 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초선 의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격앙이 돼갖고 네. 저한테 뭐냐 빨리 네. 성명서 내자 이렇게 막 전화들이 오고 메시지가 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당히 강한 톤의 네. 성명서가 나갔는데 우리 초선 의원이 63명입니다. 네. 그중에 50명, 우리 80%가 네.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서명 안 한 사람들 중에는 뭐 소위 유승민 계열이라고 되는 분들도 있고 해외 네. 출장 나가서 몰랐던 사람도 네. 있고 뭐 등등 빼고 나면 80%는 굉장한 숫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80%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을 하는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집단 린치 아니냐. 깡패들이나 하는 행동에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계열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인의 제공이 나 전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네. 이 우리 당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네. 대통령의 성공을 얼마나 강하게 바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겨우 0.73%로 그렇죠. 어렵게 이긴 겁니다. 맞습니다. 탄핵당해서 당이 완전히 뭐 이 8% 9% 지지율 받다가 정권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권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계신데 예. 거기 이제 찬물을 끼얹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게 네. 됐던 것이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나경원 전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은 사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네. 동기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친하시고 할 텐데 네. 나 전 의원님하고 물밑에서 대화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공직에 있을 때도 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을 많이 도와줬죠. 네, 네. 정책에 대한 얘기라든지 네. 또는 교수들을 모아서 자문 그룹을 짠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도와줬고 굉장히 친합니다. 대학 다닐 때도 국제법 학회라고 하는 아, 네. 같은 학회에서 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 지금은 근데 아니신가요? 지금은 이제 저는 여전히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 성명 이런 게 아, 또 그렇죠. 있고 제가 아, 예. 이렇게 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정치적 내공이 깊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아픔을 극복하고 아, 더 네.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 지금부터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의 지역구에 가서 네. 열심히 해서 동작에서는 나경원 아니면 누구도 안 된다. 예. 아, 그렇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다음에 당당히 당선이 되고 네. 국회의장까지 하고 네. 예. 그다음에 더 큰 정치를 꿈꿔봤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근데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이왕 이렇게 불출마할 거였으면 그 저출산위원장 기후변화 네. 비유 대사 이거를 그냥 그대로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어요. 많이 아쉽죠. 네. 사실 대표를 출마할 것 같으면 네. 아예 그 두 자리를 받지를 말았어야 하는 거죠. 거기서 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인데 10월 11일 그 자리를 받지 않았으면
그리고 당당하게 대표 출마한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네. 네. 자리는 2개 받아놓고 그때부터 출마하니 마니 뭐 이런 식으로 이 재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네. 너무 모양새가 많이 흐트러진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 네. 자꾸 비상근 말씀하시는데 상근 비상근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의 성격이 중요하고 공직에 가지는 무게라는 게 예. 상근이라고 반드시 중요한 자는 아니거든요. 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환경 이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이슈입니까?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서 대통령의 인정을 받고 네. 당원들의 성원을 받고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차기 대권도 가능했었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 이런 보통 가진 이미지가 빠루를 들고 싸우는 전사. 네. 이 원내대표 때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예. 길거리로 나가고 했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도 잘하는구나. 네. 저출산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답도 내놓는구나. 네. 정책도 잘해. 네. 이 이미지가 들어가야 대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윤 대통령과도 이제 서울대 시절에 인연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좀 어떤 분이셨는지. 뭐 사실 대통령께서는 사법시험을 9번이나 치셨고요. 저는 행정고시를 바로 합격했기 때문에 재학 중에 네. 그래서 사실 교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시 치는 사람 그룹하고 아, 행시 그렇구나. 치는 사람 그룹이 좀 따로 놀거든요. 사법과 공법이 다른. 네, 소극단에 좀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시절 아주 친한 건 아니었는데 네. 아주 통 크고 오. 후배들 밥 잘 사는 선배. 아, 그렇죠. 키 크고 덩치 크고 아, 밥 잘 사는 그렇죠. 선배, 네. 또 아주 시원한 선배,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만은,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그 상승세를 다 그리다가 네. 그 최근 들어서 이 당내 분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뭐 이란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또 약간 기스가 나고 해서 약간 그 국정 상승률이 주춤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죠. 우선 당내 분란, 저희가 이준석 분란 때 잘 봐서 알지만은 당내 분란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세요. 네. 지지율 뚝뚝 떨어집니다. 이준석 때 우리가 뭐 그렇죠, 그 그렇죠. 이재명한테 역전도 당하고 뭐 네, 완전히 네.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 사퇴하고 네. 불출마하고 나서는 당내 분란의 여지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보고 예. 네. 해외 순방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작년 한 해 동안 네. 우리나라 총 유치했던 FDI 해외 투자에 버금가는 돈을 한 큐에 그렇죠. 원샷에 딱 확보를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큰 거였는데 그 이란 때문에 조금 이렇게 퇴색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그런 투자를 유치한다는 게 우리 경제 지금 투자가 안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지엽적인 것들은 좀 말씀 안 하시고 네. 더 큰 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말씀하신 걸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병사들 격려하려고 하신 거지 아, 그렇죠. 이란을 네. 적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의 맥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제 나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표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기현, 안철수 이 두 분 중에 누가 당 대표에 될 것이냐 이것이 또 큰 관심사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맨 오른쪽에 있고요. 안철수 의원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 네네. 김기현 의원은 가운데쯤 있거든요. 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나경원과 나경원 지지자들의 표가 곧바로 안철수한테 날아가겠느냐. 아.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실망해서 투표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 투표 자체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럼 나머지 절반 어디 갈 거냐. 네. 이렇게 날아가다가 왼쪽으로 가다가 아. 1부는 김기현한테 들어가지고 1부는 안철수한테 갈 거기 때문에 네. 그 사태로 등락이 바뀐다든지 네.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냥 다자구도로 하면 김기현 의원이 1등이고 근데 또 양자구도로 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당원들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당원들은 좀 다를까요? 책임 당원들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보고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 비치에서 그렇게 나온 거는 이 나경원 컨벤션 효과입니다. 아, 나경원이 이제 불출마하면서 나경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예. 지지층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김기현을 미니까 네.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자. 이게 아. 이제 컨벤션 효과인데 네. 아직 이제 3월 8일까지는 네. 한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과정에서 상당히 안정을 찾을 것이고 네.
두 번째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하고 책임당은 또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일반에 묻는 거하고 우리 당 지지자에 묻는 거하고 책임당원들에 묻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다. 책임당원들은 이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우리가 0.73%를 이긴 거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네. 구악도 척결을 하고 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어서 그렇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과연 제일 맞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네. 뭐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네. 안정적인 쪽으로 대통령께서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도대체 윤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야 뭐 당무 네. 개입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 네. 중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우선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당원들의 열망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정치할 사람, 자기가 대선 나갈 사람, 그건 나경원 같은 경우죠. 네. 자기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네.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네.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대놓고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네. 대통령의 선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 책임 당원들은 다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은 있어요, 일부.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 유승민이 나올 거냐 말 거냐.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께서 네. 반드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본인이 1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지지율 1위다. 그래서 나경원은 또 아니다. 내가 1등이다. 뭐 이렇게 둘이 네. 다퉜는데 냉정하게 우리 책임 당원들한테서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는지 본인이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구도를 어떻게 잡으셨냐면 이제 반윤으로 잡으신 거죠. 대통령에 네.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시고 유세 기간에도 한 번도 지원 유세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그러고 이제 경기지사 나가서도 뭐 등을 찔렸다 뭐 이런 말도 네. 하셨던 거죠. 계속 반윤 스탠스를 취했는데 네. 이 반윤이라고 하는 스탠스가 우리 책임당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과연 몇 퍼센트의 지지가 나온지를 본인이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거기서부터 새로 정치를 출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바람이란 게 실체가 태풍이냐 찻잔 속의 바람이냐. 예, 그거를 본인 스스로 확인할 기회가 이번이다. 네. 안 그러면 계속 난 지지율 1등이야. 뭐 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박 의원님이 확실하게 얘기하신 게 하나 있네요. 이재명은 요번에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동안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각종 제보 그다음에 팩트들을 많이 발굴하신 분이라 아마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